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권 매각이 유엔 대북결의 위반임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어선의 북한 해역 조업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라며 거듭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어선이 북한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지난 22일 국제 비영리 단체 글로벌 어업 감시의 보고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에 해산물과 어업권을 판매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BOA에 이같이 밝히고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면서 중국이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매년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국제 비영리 단체 글로벌 어업 감시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어선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900척과 700척씩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해 오징어 16만 톤 이상 약 4억 4천만 달러어치를 포획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2017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제재 결의는 북한 내 외국의 어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검은 선단의 조업은 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북한의 해산물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킨 뒤 북한의 어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그해 12월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과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펼치며 내세웠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거듭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특히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에 전국 노병대회를 열어 이른바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했습니다. 총이 부족해 낙동강에서 돌아서야 했던 한을 잊은 적이 없다고도 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제6차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북한 땅에 더 이상 전쟁이란 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핵 억제력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영원히 담보될 것이라면서 한국전쟁 후 70년은 결코 평화의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으며 북한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이 가중된 현재의 북한 정세가 엄중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앞세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가 어떤 정권의 안정과 체제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나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 선에서 협상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으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 잠시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패퇴했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무력 강화를 언급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전쟁 억제를 위한 절대적 힘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됐으며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이겨내 핵 보유국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한 대목은 대내 결속 목적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춘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거둔 김정은 체제에 충성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병대에서도 상당히 핵보유 부분을 강조했고
주민들에게는 김정은 정권의 성과로서 핵보유국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침략성과 야수성 등 거친 단어를 사용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 흘려 도와주며 모범을 보여준 중국 인민지원군들과 노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며 혈맹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군단급 단위 지휘관 그리고 국가보위상 등에게 새로 개발한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고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계승하고 완성해 나가길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체제 수호 의지를 과시하고 군부를 격려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국 노병대회 연설을 통해 공개석상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달 들어 9번째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개 행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 지도자의 핵무기 보유를 통한 자위적 핵 억제력 언급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권의 핵도발과 관련해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핵 억제력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중요한 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약속과 미북 정상 간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이라면서 일본은 계속 미북 대화 과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여러 나라로 번졌는데 북한은 아직도 돼지 열병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북한을 새로운 돼지 열병이 발병했거나 진행 중인 국가로 지목하고 정확한 전염 실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산 방역 문제로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상황을 정리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새로운 아프리카 돼지 확진 사례가 나오거나 발병이 진행 중인 2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영국의 환경식품 축산식물부 역시 북한의 돼지열병이 지속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주 발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아 지역 상황 보고서에서 지역 상황을 볼 때 북한 등 일부 국가에 돼지열병이 확산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가축 질병입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초 수의 방역 사업은 축산업의 생명이며 작은 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에서 발병한 뒤 주변국으로 빠르게 번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곳곳에서 또다시 발병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를 한 차례 보고한 이후 추가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국 곳곳의 발병 지역 돼지들이 전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 돼지 한 2마리 정도 키우면은 한가족 식량은 거의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부업으로 개인들이 키우는 돼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의 투명하고 정확한 감염 실태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각국이 전 세계 동물 건강 상황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 축산당국에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고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한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에도 황해북도와 평안남북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면서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한 차례 신고한 뒤 방역이 잘 되지 않아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을 탈출하다가 붙잡힌 탈북 여성들이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28일 공개한 인권 침해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사이 무역이나 가족 만남, 탈북 등의 이유로 북한을 나갔다가 강제 송환돼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으로 재탈북한 북한 여성 100여 명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구금시설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탈북 여성들이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성폭력, 강제 낙태, 영아 살해를 비롯해 강제 노동과 알몸 수색 등 극심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등을 구금하는 국가보위성 시설에서 신문과 가혹한 구타로 구금 중 사망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다니엘 콜린즈 인권관은 VOA에 북한 측에 이 보고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 정권은 해당 보고서가 나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규범과 표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제유 대북 수출량을 매년 50만 배럴 이하로 규정한 대북결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27일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정권이 계속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사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제유 대북 수출량 보고 단위가 주요 의제였다면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정제유 대북 수출량 한도를 1년 50만 배럴로 규정했지만 일부 국가들이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배럴을 톤 혹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기술적 문제가 정제유 대북 수출 관련 사안과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환산율 정의가 필요하다는데 모든 이사국이 동의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43개의 나라가 올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상한선이 이미 초과했다는 소환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뒤 열렸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